네, 2부죠. 감정을 조절하라. 먼저 귀를 기울여까지 했고요. 5번째, 실수를 인정하고 시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라. 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죠.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면 논쟁하는 태도를 취하면 안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2km 앞 네, 상대방의 생각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연구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하라. 상대방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 단계에서 성급하게 행동하여 상대방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듣지 않으려고 했잖소. 하는 말을 하는 상황에 처하느니 차라리 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는 편이 훨씬 더 쉬운 일이다. 우리가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갔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그게 100% 옳은 결정일 수도 있지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던데 그 자리에서 들을 때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짜잔 가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런 경우 있지 않나요? 우리 이내 성우님 한번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지금은 토론의 자리죠. 이내 성우님 왜 마이크가 안 들려요? 아니 책이 없어가지고 안 들어올리다가 그래도 듣는 것도 뭐 얻는 게 많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리고 책이 특히나 없는 이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제가 말을 해주니까. 그죠? 네네. 여기 인간관계론 들어보니까요. 네. 아니 나 이거를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그 오디오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내 성격상 뭐 남한테 절대로 뭐 반항해서 달라든다든지 이러지를 못해가지고 항상 내가 그때는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은 내가 너무 뭐라 그럴까 내 초라한 모습을 보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아 누구하고 뭐 이렇게 요즘 와가지고 내가 찬양대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워져가지고 말로는 대항도 못하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탁 쳐다도 안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제는 갔더니 인사도 안 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반항하는 게, 내가 생각해도, 아이고, 반항은 못하고 그냥 피하는 거. 피해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좀 초라한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대하세요. 오히려 나를 자극하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니까요. 낭독 파이팅. 상대방의 관심을 가져주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라. 당신에게 반대하기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정말 당신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당신은 적을 친구로 바꿀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세요. 우리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반대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분은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관심 없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유튜브에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래요. 그분들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유순호 성우님이 저 김영숙을 관심이 없으면 이 시간에 들어오겠습니까? 책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라.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줘라.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서 나왔죠. 다음에 문제를 철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뒤로 미뤄라. 그리고 그날 늦게라도 아니면 그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라. 그렇게 되면 차분하게 모든 사실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연령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듣고 하면은 후회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있더라고요. 다 100%는 아니지만 아, 내가 왜 그러한 결정을 했지? 이게 아닌데 이러한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이렇게 또 죄송합니다로 다시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손호성우님 한 말씀 해주세요. 경험치. 아,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항상 3번 호흡을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뤄야 된다는 거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실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부탁을 들어줘야 될 입장이 있고 또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미리 들어서 그때 인정상 끊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언제든지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확실히 그 당시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고 또 안 들어주면은 저 상대방이 서운하게 생각하겠지 하는데 차라리 그 자리에서 아 이래 이래 해서 다음에 생각해보고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데 그게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면 확실히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요 많이 이렇게 지금 주변에서 뭐를 해달라 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 말해서 지금 여기 선생님 얼굴이 안 나오시네.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해숙상님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저 같은 입장으로 생각하면 무조건 맥히는 거야. 아, 알아서 해주겠지. 해숙상님이 이렇게 권하는 거는 뭐든지 다 믿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냥 모든 걸 다 맡겨버려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제 보험에 많은 것을 정리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겠다 해서 다 맡겼더니 정리해서 올려줘서 이제 그런 경우는 후회 없이 이렇게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는 관계일수록 거절을 못할 때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아,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 또 그 자리에서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이제 사단법인 어느 그 사단법인에서 제의가 왔어요. 저보고 기자를 하래요. 그러면 기자증을 만들어주고 차를 뽑아주고 무엇을 해주겠다 이래. 그래가지고 그 자료도 이거 얼마나 좋아요? 또 월급도 300만 원씩이나 주고 이게 다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갖고 오케이 하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오케이를 해버린 거야 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그냥 우리가 올바른 기사를 써줄 수도 있지만
광고를 따야 되잖아요. 광고를 따려면 어떻게 그 회사에 그걸 뭐 치부를 드러내야지 광고가 나오죠. 그런 이야기를 또 그분이 또 막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다른 사람의 이게 눈물을 나게 하면서까지 기사를 써가지고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돼? 이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못한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라. 결정은 네, 3번 호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자리를 떠나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 나누어 주실 분 있나요? 그냥 없으면 우리 요 12가지 인간관계론을 놓고 발표하실 분, 네, 발표해 주세요. 손 들고. 우리 보영성우님, 얼굴이 아니라 아바타라서 그냥 듣고만 계시는 건 아니겠죠? 저만 얘기하면 제 공부만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 제가 할게요. 네. 여기 논쟁을 피하라라는 그 장에서는 그 예리한 칼날은 피하고 보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대로 가급적이면 논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시킨다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논쟁할 때 상대방이 그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논쟁할 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미움으로는 절대 미움을 끝낼 수 없다. 사랑으로만 미움을 끝낼 수 있다. 오해는 절대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요령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달래는 재주가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공감하며 문제를 보겠다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 랑드 파이팅.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 사랑으로 잘 요령 있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주라고 합니다. 랑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네, 사랑으로 달래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분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네,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고 결코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 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이 12가지 방법 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즉각 네네라고 대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낭독 콘서트를 어제 했고요. 그러면 낭독을 시작하면은 땡땡땡이 좋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끌어내려면 낭독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일요일 새벽 6시 왜 일어나야만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시간에 왜 참여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네, 좋아요, 네, 네,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무조건 예스를 이끌어내는 방법. 일단 환경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왜 그 새벽에 아침에 낭독 독서 모임을 해? 일주일에 하루는 편하게 잘 수도 있잖아 라고 말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주를 설계하는 게 사실은 일요일 아침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침을 내가 어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쉬었다 할지라도 일요일 아침에 내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그 한 주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을 해서 뭐가 좋아졌어? 라고 말을 한다면 일단 그 사람은 뭔가 좋아진 것을 낭독에 관심은 있지만 뭔가 낭독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관심사에서 예를 들면 너 낭독해서 뭐 돈이 들어와? 라고 먼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 어제 같은 화성에 그 추운 날 왜 갔어?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1년 동안 내가 가장 꾸준히 어제까지 355일 동안 하루를 빠짐없이 저는 3분씩 낭독을 했거든요. 그 내 낭독의 결실은 내가 낭독해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원하는 또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꿀을 주면 상대방들은 제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 바로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낭독이 뭐냐고 물으면 이제 나에게 낭독은 돈이다. 그리고 조금 전 요즘 오디오북 아세요? 혹시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오디오북에 지금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낭독의 붐이 사실 불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타임즈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내 성우님도 그러셨지만 많은 분들이 오디오북을 많이 들으세요. 전철 책을 보는 건 싫은데 귀로 듣는 거. 사람에 따라서 청각이 발달되는 사람이 있고 시각이 발달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낭독을 하면서 시각과 청각을 다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낭독에 뭐가 좋아? 보통 사람들이 문해력 하잖아요. 근데 문해력도 물론 좋겠지만 가장 좋은 건 내 마음의 심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똑같은 낭독 독서 모임 일요일 아침이라고 앞에 문구를 읽더라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선에 따라서 그것을 낭독해주는 사람의 감정이 전달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거기에 동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사람들이 원할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니즈,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면 돼요. 또 하나,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사색의 힘을 키워야 된다. 책을 읽는 건, 활자만 읽는 건 작가에 대한 생각을 내 머릿속에 가져오는 거지만 내가 그 책을 읽고 낭독은 그럼 뭐가 좋은데 묵독은 나 혼자 끝나지만 낭독은 다른 사람이 들으면서 그 사람의 공감대 또는 그 사람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감정선을 이어지는 게 바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고 우리 책의 목적은 사색의 힘이라는 거. 이건 쇼펜하우어도 문장로에서 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보, 그리고 지식, 거기에 지혜, 모든 사람들의 오감까지 자극할 수 있는 것이 낭독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오디오북이 대세다. 그리고 오디오북은 다른 사람들의 저작권이 있지만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내 책을 내 목소리로 녹음해서 올린다면 우리는 이중, 삼중 구조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낭독은 돈이다입니다. 낭독 파이팅! 낭독 파이팅!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에 매력적인 목소리로 유튜브에서 수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에 특강에 참여하시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목소리가 대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낭독하고 글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났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는지. 글을 썼습니다. 짜잔. 여기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 썼죠. 여기 구구절절. 치유와 성공을 부르는 경기도 화성지부 2023년. 네. 이렇게 한 꼭지를 쭉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들어왔지요. 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블로그를 썼고, 오늘은 저의 책에 들어갈 한 꼭지 글을 이렇게 썼어요. 쓰다가, 말고 이 시간에 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글을 쓰고, 네, 어떠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글을 써놓으세요. 한 번에 글을 쓰려면 너무 힘들어. 근데 글을 쉽게 쓰는 방법은 낭독. 낭독을 하고 글을 쓰고, 경험을 써놓고 표현을 하는 거죠. 서린 성우님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자, 모든 방법이 소용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84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은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을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자신만의 방법을 들려주세요. 우리 보영 성우님?
어떤 방법을 쓰고 계세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바타가 여기 지금 눈에 이렇게 시커멓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째려본다? 아바타가? 두 개 모니터 쓰는 것처럼. 네, 지금 정면을 보고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다 소용이 없어.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는데 소용이 없는데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 소용이 있더라. 이러한 거 있잖아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있어요. 네, 좋아요. 은혜 대표님. 네, 성우님 나눠주세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썼는데 또 옮겨주신 분이 조금 잘못 써가지고 이제 그 기사를 올렸는데 그 이제 부탁하신 분이 기사가 엉터리다고 노발대 말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전화를 받고 또 기사 내용을 약간 고쳐주고 막 이런 계속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다 고쳐주고 또 한 네 번, 다섯 번 고쳐줬는데 이제 기사는 딱 한 번 올라가면 많이 고치면 안 된대요. 네이버 글도 그러잖아요. 네, 계속 고쳐달라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이제 그 너무 성급하게 단톡방에다가 엉터리 기사를 썼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했을 때 내가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냥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막 그렇게 막 지서 댈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남들도 다 알 거라 생각해요. 너무 성급하다. 어, 리더들이 그렇게 성급하게 내 생각은 그러거든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냥 그대로 가만 놔뒀어요. 나는 그냥 그랬을 때 내가 최선의 방법을 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면 그대로 두고 시간을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또 자기가 약 또 너무 2km 성급하게 잘못됐다는 걸 또 노상항시 알고 세종, 전화가 천안, 와서 양양 또 직진 방향 부드럽게 이야기를 고속도로 하는 출구로 것은 주행하세요. 자기가 조금 미안했던지 또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그대로 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낭독 파이팅! 낭독 낭독 파이팅. 파이팅. 우리 은혜 대표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강서지 부장님이기도 하죠. 이 새벽에 또 운전을 하고 새벽에 밤거리를 달리면서 또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고 대단하십니다. 안전운전하세요. 어제 우리가 낭독 콘서트 제12회를 했고요. 대상은 우리 최설인 성우님이 받으셨어요. 천안지부를 맡고 있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제 최우수상은 어느 분이 받았죠? 어, 네. 황주영 성우님, 조은혜 성우님, 우리 보영 성우님. 근데 황보영.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아바타만 출동되어 있어서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듣고 있습니다. 어제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나눠주세요. 네. 뭐,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사시고, 바쁘게 사시고, 저는 항상, 어, 부단한 쪽이 있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12월 달에 행사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 체력적으로 이제 힘들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약속도 또 사실 여기 낭독독서 말고 다른 약속이 되게 중요한 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중에 두 군데를 다 가고 싶은데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그쪽을 약속을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또 이제 화성지구에 홍미 대표님이 그를 쓴다고 하시고 그래서 다들 그런 분들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맨날 눈으로만 얼굴을 뵙고 이렇게 저는 사실 얼굴도 잘 못 보였고 그러다가 저는 다른 분들의 얼굴도 잘 뵙고 해서 직접 대면으로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갈등을 끊겼어요.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울리네요.
자, 이게 지금 60초가 남았어요. 60초 있으면 이게 또 끊기거든요. 한 번 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찰스 슈업의 말이 285페이지에 있는데 경쟁심을 자극하는 방법. 이게 일의 능률이 안 올랐는데 경쟁심을 자극해가지고 성공한 방법이에요. 돈벌이의 급급한 경쟁이 아니라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구에 호소하는 방법.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벌이에 급급해서 경쟁을 하는데 그것에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뛰어나려는 그 욕구에 호소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구, 그리고 도전. 용감히 맞서서 도전을 하라. 우리는 서로 피하잖아요. 나 낭독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유, 처음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피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남보다 뛰어나려는 욕구, 도전, 용감히 맞서서 도전하라. 이것이 발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네. 잠시 후에 끊기니까 다시 또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10분 남았네요. 왜 헷갈리게 하지, 이게? 10분 남았어요. 10분 있다가 종료됩니다. 좋아요. 네,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 낭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 사실은 여기 뭐 도전도 나왔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 방에 계시지 않지만 저랑 같이 1인 기업을 했었던 그분이 윤지원이셨나요? 그분이 안경사님이셨는데 딱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음성이 너무 여자여자하고 그리고 그 여유감이 저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루에 1시간씩 낭독을 하신다는 거예요. 30분 1시간. 백지원. 백지원. 네. 근데 저는 사실 제 시간을 아무리 쪼개도 하루에 1시간을 낭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분이 하루에 1시간에서 저렇게 변화가 있다면 나는 하루에 1분, 하루에 3분, 하루에 5분을 해서 난 변화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저는 낭독을 하진 않았지만 영어를 28년 해온 사람인데 내가 그분하고 조금 다르지만 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그걸 도전을 한 거예요. 물론 책을 읽다 보면 1시간을 읽을 때도 있고 2시간을 읽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사실상 일주일 내내 한다라는 건 저한테는 시간상 허락되지 않았고 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저는 본분이 영어다 보니까 영어는 그렇게 해요. 제 직업상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딱 하루에 폴리에 매일 3분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읽는 에피소드는 한 100 몇 개가 올라가 있지만 처음엔 그것도 지웠다 뭐 했다가 제 욕심대로 잘해야지. 그 잘해야지가 아니라 꾸준해야지. 그리고 그분이 1년 했으면 나도 딱 1년만 해보자. 나는 한번 여기서 말하는 도전의식. 그래서 그거 언제부턴가 백지원 성우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나 이렇게 성장한 거를 그분이 가장 잘 아실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런데 다른 방에서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이렇게 1년이 된 다음에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떤 방에서 강연을 했는데 거기에 그분이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355일이 아니라 200일이 조금 넘었을 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 많이 변했군요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전이라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정말 많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선 자기 인정과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약에 제가 저를 객관화하지 않았고 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저의 안 좋은 부분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낭독회에서 대상이란 것도 받아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제 한 열흘 좀 안 남았죠? 올 12월 31일이면 딱 365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 한 권을
그 고전 읽기를 정말 씹어먹듯 읽었어요. 제 생각을 적었고, 그리고 뭐 도덕경, 책은담, 장자, 노자, 제가 원래 조윤지 작가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리고 그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까지도 제 안에 습득이 돼서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고 싶고, 그리고 누군가 동기부여를 주지 않으시면 어떤 하나의 그 선의의 경쟁이죠. 그것을 해놓고 그리고 도전을 해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낭독 파이팅! 네, 낭독 낭독 파이팅. 파이팅! 야, 우리 순호 성우님 막 움직이고 있네요. 대단하십니다. 움직이면서 듣는다는 거. 예,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러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박사님이 되셨죠. 우리는 적성이, 네. 일부러 네. 7시 반에 딸 만나기로 했는데 30분간 운동하려고 걷고 있습니다. 아, 네. 어우, 짱이십니다. 예, 아침 운동 만보 걷기 시작하려고 이야, 걷고 있어요. 네. 길 조심하시고요. 눈길 같아요. 눈이 왔는데 네. 길은 요만큼 좀 풀어서 다 녹아 있고 옆에 길들은 눈이 한 1cm 왔네요. 네. 예, 안전하게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순호 성우님한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네, 처음에 말도 많이 어눌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정상인도 하기 힘든 그 박사 과정을 이게 손도 불편하신데 이게 타이핑을 해서 그 학위까지 받았다는 건 우리가 이분을 표대로 삼아서 닮아가도 좋아요. 이 힘들잖아. 우리가 이렇게 타이핑 하기도 힘든데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다른 분 또 발표해 주실 분 계신가요? 나의 네, 제가 목소리, 예, 예. 우리 은혜 성우님, 강서지구를 책임지고 있죠. 어젯밤에 저는 해빙이라는 책을 조금 읽고 잤는데, 해빙 그 중에 해빙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have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최고의 부자래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제가 어젯밤에 어, 낭독으로 부자 되는 방법 책 표지를 작성을 하고 이제 책 쓰기에 돌입을 했어요. 그래서 1월 2일 날 발표하기 전까지 저 책이 나와야 되고 또 쟤를 당금질해서 낭독으로 발표를 하는데 책 한 권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 책 쓰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또 서로 북돋아 주면서 성공합시다. 감사, 땡큐, 낭독 파이팅. 감사, 땡큐, 파이팅. 은혜 성우님 9일날 발표, 그냥 9일날 발표해 주세요. 예, 어떤 분에게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네네, 9일날 저 바꿨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은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상대를 설득하려고 자기만 수다스럽게 떠드는 사람이 많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일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많이 한다. 그러니 질문을 하라. 그들에게 몇 마디라도 말하도록 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게끔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피치 실력이 늘어나라고 하는 거죠. 낭독을 하면은 말을 잘해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그냥 이 자리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돼요. 저만 말빨이 늘면 안 되죠. 여러분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240페이지에 보면은요. 회사에 주문 넣기 위해서 이제 발표를 하러 갔는데 이 발표자가 후두염을 앓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가 발표를 못한 거예요. 대신에 누가 발표를 해준 거예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사장. 발표를 해준 거죠. 발표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50만 야드 이상의 직무를 계약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발표를 했으면 못했을 건데 목소리가 쉬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 계약을 놓쳤을 것이다. 241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오죠. 약 160만 달러나 팔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는 이 주문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발표할 사람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면 때로는 큰 이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라. 그래서 저도 제가 낭독이 아무리 좋다 떠들어봤자 저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낭독이 하면 무엇이 좋은지 이야기하게끔 만드는 거죠. 내 대신 홍보대사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켈리체 이야기를 하셨는데 켈리체든 뭐 김승우 회장이든 누구든 자기 스스로 나는 백만장자다.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뭐 자기개발 동기부여 뭐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주위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위에서. 주위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켈리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낭독으로 성공을 하고 싶으면 저를 띄워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뜨는 거고요. 자, 1분 미만인데 네, 종료가 되면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도록 하면 때로는 큰 이득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셈이다.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서